으로 오늘 우리 뭐 하기로 했죠? 혈압 하기로 했어요. 그쵸? 자, 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분 진짜 많죠? 혈압약 먹는 사람 진짜 많고요. 그리고 생리가 끝나가는 그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은 생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닥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고 시작해 볼게요. 이거를 어 자. 자, 지난주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당뇨 말고 요거 요 그림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거. 자, 고지혈증은 뭐다? 피에 기름이 많은 거. 그래서 피가 끈적거린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오는데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가 피끼리 서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상태, 피떡이라고 부르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가게 되면 이런 피떡 같은 애들이 혈관 벽에 붙으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혈관이 갑자기 길이 넓다가 좁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압이 높아지는 상태. 그걸 고혈압이라고 하고, 당뇨는 이 에너지를 내는 당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배터리에 연료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료로 쏙 들어가 주게 요렇게 해 주는 역할이 뭐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다. 그쵸? 인슐린이 하는 역할인데 인슐린이 요 역할을 잘 못해. 이게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 그래서 피 속에 당이 많아지게 되면서 혈당이 높아진 걸 우리는 당뇨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걸 기억하는 상태로 오늘 이제 혈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면 혈압 말 그대로 이 혈관 벽에 닿는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혈액순환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장이 요 펌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자기 몸에 심장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심장에서 이 펌프에서 집으로 물을 쏴 올려주는 거죠. 자, 펌프를 돌려서 물을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 이 상수도가 동맥 그리고 이 집이 내 몸이죠. 내 몸에서 내 혈관들이 이제 피 속에 뭐 세포 안에 산소랑 영양분을 다 넣어 줬어. 그리고 나서 찌꺼기 다 쓴 물이 하수도로 가죠. 이 하수도의 역할을 하는 게 정맥이에요. 다시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하는 거, 동맥은 상수도, 깨끗해진 피가 온몸을 돌 수 있도록 집에서 쓸 수 있도록 세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동맥. 그리고 다 쓰고 난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하수도를 정맥이라고 한다. 요 그림 이해되시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건 동맥은 굉장히 세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빡 해서 혈관이 촥 나가요. 혈관으로 피가 촥 나가야 되는데 그 피를 뿌려주는 힘은 되게 강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되게 천천히 뭔가 빠르게 확확 막 이렇게 흐르지 않고 돌아와요. 이 요 120에 80 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혈관 벽의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지? 관에 물이 콸콸콸콸 막 흘러가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물이 엄청 막 흐름이 빨라. 그럼 압력이 되게 세잖아요. 물의 양도 많고. 그게 동맥이고 정맥은 하수도는 천천히, 천천히 흘러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돼요. 심장에서 뿌려줄 때는 어 중력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세게 뿌려주면 뿌려준 만큼 가요. 근데 거꾸로 이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거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압력이 세야 돼요. 그리고 손끝 발끝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센 압력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돼. 그냥 잘 흘러가기만 하면 돼. 그 동맥에서 흘러간 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선 혈압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 동맥의 혈관벽에서 느껴지는 압력, 정맥의 혈관벽에서 느껴지는 이 측정된 압력이 혈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혈압이라고 하는 거가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벽에 미치는 힘이 높아진 거죠. 동맥이 압력이 높아지는 게 고혈압일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왜 높아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펌프의 힘이 약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피가 잘 가지 않겠죠. 또 혈관이 좁아. 그러면 피가 또 잘 가지 않겠죠. 그리고 이 혈관을 흐르고 흘러가는 물이 끈적거려. 그러면 또 잘 가지 않겠죠. 이런 거예요.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펌프가 더 세게 밀어줘야 되고 또 피가 끈적끈적해져 있으면 이 혈관이 피가 잘 안 흘러가니까 펌프를 더 세게 딱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에 파이프는 늘어났다 좁아들었다를 하진 않지만 사람의 혈관은 확장됐다 이완됐다 확장됐다 이완됐다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수축됐다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장의 펌프에 힘을 받아서 같이 혈관도 짜주면서 손끝 발끝으로 피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피가 끈적거리거나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이 펌프질이 잘 안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얼굴을 지금 선혜리 사장님 얼굴만 보여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혈압은 왜 높아질까? 자, 1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관이 딱딱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젊었을 때는 탱탱해요. 모든 게. 그쵸? 피부도 탱탱하고 뭐든지 탄력이 좋죠? 이 탄력의 중요성이 피부의 탄력도 중요한 건 겉으로 보여지기가 중요한 거지만 혈관의 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이 탱탱해야 돼요. 그래야 혈관이 탱탱하고 수축이완이 잘 돼야 순환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혈관이 딱딱해지면 그게 잘 안 돼요. 혈관 자체가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혈관에 주름이 생기는 거랑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랑 혈관이 딱딱해지는 건 아주 그냥 비슷한 원리예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 나이를 먹으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펌프질을 빡 해서 혈관벽이 좁아져 있을 때 수축기에는 120 압력이 세지고 이완돼 있을 땐 80이라고 부르는데 80에 120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혈압의 정상 수치예요. 근데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건 이 이완기에도 수축기에도 올라간 140에 90일 때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부르고요. 요 중간을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혈압 전 단계가 많고요. 어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혈압 잴 때 어떻게 해요? 병원에 막 씩씩거리고 왔어. 오자마자 혈압 재요? 아니죠. 한 10분 정도 되게 안정시켜 놓고 가만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심장이 딱 운동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압을 잴 때 릴렉스한 상태로 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혈압 고혈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 차성 고혈압과 2 차성 고혈압이 있다. 1 차성 고혈압은 유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 우리 집에 고혈압이 있어.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이었어. 이런 가족력. 그 가족력이 있다고 다 고혈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집안 대대로 좀 혈압이 높은 집이 있어. 그게 1 차성 고혈압이에요. 자, 2 차성 고혈압은 뭐냐면요. 어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가 생기면서 덩달아 혈압까지 올라가는 걸 2 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음. 원래는 혈압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피와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갑상선 저혈압이라든가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 이러면 고혈압이 오거든요. 이런 다른 문제 때문에 부수적으로 고혈압이 오는 거를 2 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혈압은 1 차성 고혈압이에요.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음식이나 식습관이나 운동을 안 한다거나 평상시에 막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은 다 1 차성 고혈압입니다. 1형 당뇨, 2형 당뇨랑은 다른 거죠. 1형 당뇨는 뭐였어요? 거의 없는 거라고 했죠.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상태가 1형 당뇨였잖아요. 그래서 2형 당뇨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만나는 당뇨라고 했잖아요. 근데 혈압은 반대로 1 차성 고혈압을 우리는 거의 다 만나게 될 거고 2 차성 고혈압은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이창성 고혈압은 다른 병이 있어서 혈압이 올라간 상태니까. 자, 그리고 혈압이 그럼 왜 있냐? 혈압은 필수 가결이야. 있을 수밖에 없어. 피를 돌려야 되니까. 피를 돌리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혈압이라는 건 존재해야 하고 혈압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력을 거슬러서 뇌로 피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센 힘으로 피를 쏴줄 수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혈압이 생기는 1 차성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요거예요. 우리 요거 여기서 모르는 거 있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이를 먹으면 고혈압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면 고혈압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짠 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고 담배 피시고 살찌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고혈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이죠 다. 그쵸?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이 찌면요. 혈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몸이 원래 작았어. 근데 여기서 30 킬로가 제가 살이 더 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집이 이만하게 불어났죠. 지금 원래 나는 이만했는데 몸집이 이만큼 불어났어요. 그러면 이만큼 불어난 만큼 여기에도 피와 세포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도 피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에다가 산소랑 영양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모세혈관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살이 찐다고 심장이 커지나요? 심장이 힘이 커지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만해지면 심장이 더 세게 짜야 피를 여기까지만 보내면 되는데 여기까지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어. 뚱뚱해서 고혈압이 생겨 이게 아니라 원래 내 심장이 여기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여기까지만 보내면 됐어. 근데 살이 내가 이만큼이 쪘어요? 그러면 요만큼을 더 보내야 되죠, 피를. 그럼 이만큼의 혈관이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더 세게 짜야 여기까지 피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축소됩니다. 혈관이 좁아져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밤에 깜깜해. 골목길에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막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 집에 가려고. 근데 뒤에서 웬 남자가 시커멓게 옷 입고 시커먼 모자 쓰고 마스크 시커먼 거 하고 뒤에서 막 쫓아와요. 어때요? 엄청 긴장되죠. 엄청 긴장되잖아요. 그 긴장된 상태를 우리 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몸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내 몸이 언제든지 튀어나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쫓아 막 잡으려 그러면 막 탁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근육이 다 수축해요. 동공은 열리고 모든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혈관이 샥 일순간에 착 좁아져요. 이 혈관이 넓었다가 촥 좁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길이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만성으로 계속 받고 있죠. 늘상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혈관에 계속 혈관이 좁아지는 데미지를 받으니까 심장이 더 세게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마이크 켜고 질문하세요. 자, 이런 상황들이 고혈압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럼 내가 고혈압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을 안 하면 되죠. 근데 가족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외의 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짠 거 안 먹고 달게 안 먹고 기름진 거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살 안 찌고 살 빼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상황을 만들면 고혈압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고혈압을 그래서 치료하는 건 고혈압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고혈압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빼독을 하고 고혈압이 좋아지는 사례가 엄청 많은 거예요. 당뇨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다 한장명 읽었잖아요. 한장명 뭐라고 써 있었어요? 당뇨는 잘못된 습관이 만든 식습관병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식습관을 고치면 당뇨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써 있었잖아요. 고혈압도 똑같아요. 고혈압도 고혈압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안 하면 고혈압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고혈압 약을 왜 먹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식습관을 막 이렇게 바꾸면 당뇨, 고혈압이 다 좋아질 텐데 왜 굳이 약을 먹냐면 아무도 그런 식습관,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1 번. 1 번은 그런 식습관, 생활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 무슨 위험이 생기냐면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혈압이 계속 올라가다 혈관이 터져. 그래서 뇌출혈 같은 혈관이 뇌에 가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죠. 그럼 사람이 일순간에 그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잖아요. 고혈압 약을 먹는 이유는 뇌혈관이 터질까 봐, 혈관이 터질까 봐 고혈압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고혈압 약의 문제는 뭐냐면요. 혈압약을 먹으면 혈관이 더 딱딱해져요. 그래서 뇌출혈은 걸리지 않지만 뇌경색은 걸릴 수 있다. "뇌경색은 더 많이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고혈압이 그러니까 혈관벽에 계속해서 강한 압력이 닿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혈관벽이 계속 상처를 받게 돼요. 혈관벽이 계속 손상을 받는 거예요. 혈관벽이 계속 손상을 받다가 거기에 그러니까 계속 상처 난 데 또 나고 상처 난 데 또 나고 상처 난 데 또 나고 하면 어때요? 그 자리가 딱딱해져요. 혈관보다 안쪽이 딱딱해져요. 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뭐라고 한다? 동맥경화. 너무 많이 들어봤죠?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동맥경화. 자, 보세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생기는 게 동맥경화 그리고 이 혈관벽에 계속 데미지가 막 계속 가니까 이 혈관벽에 계속 손상이 가고 계속 상처가 생기고 계속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덩어리로 떨어지는 게 혈전이에요. 피떡. 그럼 혈전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모세혈관에 딱 껴. 하필이면 뇌에 가서 딱 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혜미야 나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대요."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걸 몰랐어. 근데 계속
뭔가 답답해서 이렇게 눈을 막 가리고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 안과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기만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기만과 있거든요, 안과가. 그래서 기만과에 갔어요. 그래서 기만과에 가서 눈에 그 왜 뭐지? 우리 CT 찍을 때 혈관에 이게 형광물 찔러 가지고 찍는 거 이름 뭐죠? 박미성 사장님 그거 이름 뭐죠? 이렇게 혈관에 형광물질 넣고 요 조영술. 조영술을 눈에다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눈에는 아주 머리카락보다도 더 간데 그런 혈관들이 잔뜩 있거든요, 이 눈에. 근데 그 아주 조그만 피떡이 그 혈관에 가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영제가 이렇게 뭐지? 혈관에 이렇게 쫙 거미줄처럼 퍼지거든요. 그게 이렇게 쫙 나오는데 한쪽 눈은 이렇게 가다가 탁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퍼지지 않아. 그게 혈전이 막힌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에 가서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마비되고 뇌에 가서 막히면 풍이 오고 얼굴 마비되죠? 음.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는 거거든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혈압약을 먹는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압약은 혈관이 터질까 봐 먹는 건데 혈압약을 계속 먹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자리가 마비되고 기능을 잃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뇌혈관에 가서 막히고 심장에 가서 막히게 되면 뇌에 가서 막히면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뇌출혈.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경색이 되거나 뇌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막히는 거. 협심증, 심부전, 동맥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 아주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신장, 망막, 눈이죠. 를 망가뜨리기가 쉽대요. 고혈압이 계속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게 하려고 그럼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뭘 한다? 고혈압 약을 먹여서 그냥 혈압이 높아진 상태만 낮춰 놓는 게 고혈압 약이에요. 자, 고혈압이 계속되면 몸에 굉장히 심장, 뇌에 심각한 병을 일으키고 뭐 신장, 망막 같은 것들이 빠르게 망가지게 돼서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고 고혈압을 없애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사망률 1 위래요. 제일 많이 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긴 요런 이런 심각한 병들이 생겨서 죽는 거거든요. 이게 1 인데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고혈압 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약을 먹여서 어떻게 하냐? 혈압만 낮추는 그 증상만 낮추는 거예요. 원인은 앞에 있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 증상만 낮추는 거. 자 이제 우리는 당뇨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그래서 고혈압 약을 보면 고혈압 우리가 평상시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고혈압 약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고혈압을 먹는지도 본인이 어떤 고혈압 약을 먹는지 몰라요, 환자는. 왜냐면 그냥 의사가 어느 제약회사 고혈압 약을 먹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각하면 약을 더 늘려 나가고 그리고 뭔가 좀 더 다른 다양한 고혈압 약을 쓰게 되거든요. 고혈압 약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1 번으로 제일 많이 먹는 게 이뇨제예요. 고혈압인데 이뇨제를 왜 먹어요? 내가 고혈압이야. 근데 이뇨제를 먹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고혈압이야. 혈압이 높아. 혈압이 높다는 건 몸 안에 뭔가 피가 많고 물이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강제로 빼는 거예요. 몸 안에 수분을 계속 줄여 나가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이뇨제를 많이 먹어요. 몸 안에 물이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을 강제로 이완시켜요. 혈관을 강제로 넓혀 놔요. 자 보면
안지오텐신 2 억제제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혈관이 이완되는 약이거든요. 아 간지러워. 이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제 맘대로 순서대로 할게요. 1 번은 이뇨제예요. 그리고 2 번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요. 찐덕거리면 피가 잘 안 흘러가잖아요. 그쵸? 피가 끈적거려. 그럼 피가 잘 안 흘러가서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피가 잘 흘러가겠죠. 그래서 왜 그 피를 묽게 만드는 약 드시는 분들은 사고 나면 피 안 멈추니까 왜 지갑 같은 거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넣어 놓고 다니잖아요. 그런 류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피가 안 멈추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약의 부작용은 피가 멈추지 않는다. 피가 묽어져 가니까. 피의 기름기를 다 없애는 약이에요. 그게 고혈압 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에요. 혈관을 확장시켜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되게 릴렉스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도 긴장을 하지 않고 사람이 늘어져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늘어진 상태. 그래서 혈압약 먹고 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음. 혈관을 강제적으로 벌려 놓는, 넓게 만들어 놓는.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혈관벽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혈관이 잘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혈관이 다 축소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상황에 내 몸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게 내 혈관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걔를 안 나오게 만드는 약을 먹여요. 그래서 아까 왜 뒤에서 남자가 쫓아와서 내가 막 튀어나가야 될 상황인데 튀어나갈 상황에 그냥 '나를 쫓아오고 있네.'라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티솔이나 뭐 아드레날린이나 나를 이렇게 막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 자체를 차단시키는 고혈압 약을 먹어요. 그리고 이것도 써 보고 저것도 써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칼슘 차단제를 먹이는데 칼슘이 혈관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혈관이 축소되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혈관 칼슘이 혈액 속에 몸 안에 있지 않도록 칼슘을 차단하는 칼슘 차단제를 고혈압 약으로 처방해요. 그리고 나면 칼슘이 몸 안에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칼슘제를 같이 처방해요. 되게 이상하죠. 이런 약이에요. 그래서 칼슘의 역할을 못하게 하거나 혈관을 강제로 이완시켜 놓거나 그 혈관이 축소되는 호르몬을 못 나오게 하거나 피를 강제적으로 묽게 만들거나 아니면 몸 안에 물이 많지 않도록 물을 빼는 작업을 하는 이뇨제. 이런 류의 약이 고혈압 약이에요. 자, 이 5가지 중에 고혈압의 원인이 뭐였죠? 고혈압의 원인이 이거였잖아요. 이걸 해결해 주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원인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원인은 그대로 두고 내가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계속 짠 거 먹고 계속 기름진 거 먹고 계속 담배 피우고 계속 살이 찌고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그럼 고혈압이 낫는다 안 낫는다? 절대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못 끊는 거예요. 고혈압 약 먹고 고혈압 낫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당뇨약 먹고 당뇨 낫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면 당뇨약도 고혈압 약도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원인 치료가 아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으면 보세요. 아까 고혈압 약 5개 보여 드렸잖아요. 이 5개를 먹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잘 터지게 되고 혈관벽이 얇아지니까. 그쵸. 그리고 피가 한 번 상처가 나면 지혈이 안 되고
아주 단순한 이런 병에서 시작해서 이걸로 인해 합병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제일 큰 문제는 뇌경색, 혈관이 딱딱해지는 계속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먹으면 뇌출혈은 줄어들지만 뇌경색은 더 올라가더라. 자, 혈압을 좀 이렇게 혈압이랑 당뇨를 공부하다 보면 혈압이랑 당뇨의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죠. 그러면 의사들이 이걸 다 모르냐? 의사들도 다 알아요. 근데 시스템이 그런 환자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당신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막 운동을 꼭 왜 의사들 가서 하는 말 뻔하죠. "운동하시고요. 짠 거 드시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뭐 맨날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체크해 줄 수 없죠. 우리 대학병원 다들 가 봤겠지만 대학병원 가면 어때요? 환자 2분 의사랑 2 분, 1 분도 대화 못 하고 2 시간 기다렸다가 잠깐 1분 얼굴 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의사가 제일 빠르게 고쳐 줄 수 있는 건 약을 처방해 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나절 동안 환자 100 명, 200 명을 보는데 어떻게 환자 한 명 한 명을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운동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식습관을 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3.3 헬시 클럽이 하는 거고 그걸 TR라인-T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걸 TR미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걸 이런 것들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차적으로 보면 음 뭐 고혈압이 있대. 그러면 꼭 먹어야 될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오메가3. 왜? 오메가3가 피를 묽게 만들어 주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메가3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오메가3 왜 먹는지. 음. 오메가3 같은 것들 그리고 파마넥스에서 뭐 긴코 이런 것들, 바이오진코 이런 것들도 피를 좀 깨끗하고 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유스스펜 굉장히 좋죠. 그런 식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막 그거 하나만 먹는다고 고혈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나이를 먹으면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혈관이 늙으니까. 혈관이 늙어서. 그래서 노인성 고혈압은 운동을 평상시에 좀 잘 하시고 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다 고혈압 약을 처방해서 먹게 하죠. 왜냐면 저희 엄마만 봐도 식습관이 별로 안 좋으시고 운동은 매일 하시지만 본인이 원하는 거 다 드시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식습관 개선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른일수록. 그래서 고혈압 약을 많이들 드시죠. 고혈압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다들 필기를 하시네요. 네? 빛나 선생님?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 빼독 처음에 시작할 때 약을 완전히 끊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을 먹으면서 빼독을 진행하면서 병원에서 계속 검사를 받아서 약을 줄이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고혈압 약을 먹은 지 한 2달 됐어. 3달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약을 끊고 빼독을 해 보자고 해도 돼요. 근데 막 고혈압 약을 얼마나 드셨어요? 그랬더니 막 15년 먹었대. 그런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약 끊고 "우리 빼독으로 고혈압 고쳐 봅시 막 약 끊고 고칠 수 있어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약을 그 정도 먹으면 내 몸 안에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는 약을 병행하셔야 하고 약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끊는 건 없어요. 그쵸? 또 질문. 네. 자, 그러면 우리 고혈압의 친구 콜레스테롤을 한번 볼게요.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생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이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너무너무 필요해요. 뇌에도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고요. 우리 세포막 있죠, 세포막.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다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너무 필요해. 너무 중요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면 누가 만든다? 내 몸이 직접 만든다. 그게 콜레스테롤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 왜 약을 먹게 하냐면 피가 자꾸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자, 콜레스테롤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HDL과 LDL이 있죠.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자,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피가 뭉쳐져 있는 거, 기름이 뭉쳐져 있는 걸 녹이는 역할을 해요. 자, 저밀도 콜레스테롤은요, 기름을 뭉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조금만 있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조금만 있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대딱 많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자꾸 피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 어디서 만든다고요? 간에서 만든다고.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첫 번째로 손상이 오는 게 간이에요. 간 손상이 첫 번째로 오기 시작합니다. 간은 하는 일이 개 많아요. 하는 일이 겁나 많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내가 막 원래 간은 해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쵸? 해독을 하는 기관이고 하는 일이 엄청 수백 가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애를 자꾸 약 같은 걸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걸 먹으면서 간 기능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간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간이 생겨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간이 오고, 지방간에서 간경화가 오고, 더 가면 간암이 되는 거죠. 음. 간은 하는 일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 애를 좀 쉬게 만들어 주고 좀 힘이 나는 것들을 계속 좋은 걸 주고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걸 주지 않는다. 간을 너무 혹사시키면서 산다. 근데 거기에 병원약까지 먹고 콜레스테롤 약까지 먹고 하면서 간이 하는 일을 계속 억누르게 하고 뭔가 방해하게 하고, 그래서 간을 자꾸 힘들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 콜레스테롤 약은 HDL은 높여주고 LDL은 낮춰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 두 그냥 콜레스테롤을 싸그리 다 낮춰주더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게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전체의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콜레스테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세포막을 콜레스테롤로 만들고 뇌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을 잘 제대로, 얘네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인데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없어. 그래서 치매가 온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콜레스테롤 그러면 HDL은 더 많이 나오게 하고 LDL은 더 적게 나오게 해서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더 많은 상황을 만들어 주면 좋겠네요. 그걸 해 주는 게 뭐다? 콜레스틴이 그 역할을 하더라. 음. 고지혈증은 되게 초기 단계인데, 고지혈증은요, 최지은 사장님처럼 마른 분들도 고지혈증 되게 많아요. 응. 거의 뭐 본태성 고혈압, 뭐
거의 유전이야. 우리 엄마가 고지혈증이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되게 마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고지혈증이. 근데 저런 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저혈압이 많거든요. 되게 누가 봐도 약간 기운 없고 되게 말라 보이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거의 다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되게 힘들어하고 갑자기 일어나면 막 어지러워하고 기립성 저혈압 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약간 기운이 없어. 제가 생각할 때 정연아 사장님도 저혈압이실 것 같아요. 그쵸? 약간 핏기가 없고 이 저혈압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런 저혈압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혈압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나이를 먹으면 저혈압이 고혈압 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심장이 타고나길 펌프질을 약하게 하는 애야. 저혈압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혈액순환 자체가 막 펑펑 돼야 되는데 걔네들이 약한 거거든요, 저혈압은. 피를 올려주는 힘이라든가 피를 끝까지 쏴주는 힘이 약한 거잖아요, 저혈압 자체가. 그러니까 심장이 타고나길 약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저혈압이 관리를 하지 않고 앞에 말했던 고혈압이 생기는 것들을 다 먹고 하고 스트레스 개 많이 받고 나이를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저혈압이 고혈압 되는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나 옛날엔 저혈압이었는데 지금은 고혈압이야." 막 이런 갱년기 아줌마들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 왜냐면 심장의 퍼포먼스가 심장의 효율이 원래 떨어지는 사람들인 거니까. 그런 분들은 필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저혈압 100 킬로 됐을 때 고혈압 됐을 때 미성 사장님도 핏기가 없거든요. 그 보면 이게 핏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혈압이에요. 음. 저혈압 되게 많아요. 자, 또 질문 계속 하세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네. 자, 어디 갔어? 공유를 중지하고.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간. 되게 시간이 빨리 벌써 10시예요. 시간 금방 가죠?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자, 당뇨도 마찬가지, 고혈압도 마찬가지, 고지혈증도 마찬가지,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 혈관과 관련된 혈액과 관련된 그리고 세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나의 식습관, 나의 생활 습관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약을 먹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 화면에 지금 핏기 없는 사람, 정연아 사장님, 이면호 사장님, 고은지 사장님, 최지은 사장님, 송빛나 사장님, 김한샘 사장님, 박미성 사장님, 진유나 사장님, 다 저혈압이죠. 저혈압 같은데? 다 저혈압 같은데? 그 질문이요. 네, 질문하십시오. 근데 왜 우리 지금도 간에서 하는 일이 진짜 많다고 하고 일반인들도 왜 간에 그 약을 먹으면 부담이 된다, 영양제도 부담이 된다 이걸 이제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빼독을 하든 일반 파마넥스를 좀 추천을 하더라도 보통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개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먹거나 추천하게 되고 뭐 빼독도 그렇고 할 때 그거는 간에서 해독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우리는 좋고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지만 그들은 그냥 설명 들었을 때는 근데 결국 영양제든 뭐 보약이든 뭐든 끊어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료가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을 오래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한약이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이에요. 모든 천연 재료는 약효와 함께 독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독성이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러니까 파마넥스를 제외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영양제들은 거의 다 화학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화학 원료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에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아 이거 오래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넥스의 6S를 티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맨날 한약 얘기하잖아요. 한약을 원래 상궁이 3박 4일 부채질을 해서 딱 한 그릇 나오게 하는 게 독성을 다 날리고 진짜 약효만 엑기스만 뽑아낸, 옛날에 한약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약탕기에 다 때려 넣고 팔팔팔팔 끓여서 봉다리에 따라내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독성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 약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케미컬이잖아, 케미컬.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간에 독성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근데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제도 100% 천연이 아니고 100% 천연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약효만 뽑아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마넥스의 6S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그런 독성들을 많이 걸러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간 수치가 낮아지는 사례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간 수치로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설득을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마넥스를 얼마나 잘 알리느냐가 중요하겠죠. 파마넥스의 6S를. 네. 마이크 켜고 질문하십시오. 답이 어 됐을지 그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파마넥스 모든 제품은 6개월 이상 먹어도 되는데 단기간만 먹어야 되는 거는 유일하게 콜레스틴이고, 콜레스틴이 너무 LDL 수치를 너무 낮추기 때문에 그거는 3개월 먹다가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낮추기 때문에 3 개월 먹다가 중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혈증이 많이 없는 사람들, 콜레스테롤 혈증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3 개월 정도 드시고 나면 콜레스테롤이 아주 안정화가 돼요. 콜레스틴도 장복하셔도 돼요. 3 아. 개월을 먹고 꼭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먹으면 콜레스테롤 혈증이 잡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아. 막 70 대야. 그럼 콜레스틴을 드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잘 잡히진 않거든요. 왜냐면 간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식습관도 별로 좋지 않고 혈관도 많이 늙어 있고 피도 많이 늙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심각하신 분들은 콜레스틴이랑 콜레스테롤 약을 드실 때 콜레스테롤 약을 좀 줄여서 드시게 해도 좋고요. 쉐이크라든가 뭐 유스스펜이라든가 이런 식품하고 같이 드시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빨라요. 그럼 빼동 말고 그 추천해 줄 수 있는 파마닉스 제품이 좀 있으실까요? 어떤 거에? 고혈압에 좋은 거요. 고혈압에 아까 말했지만 오메가3가 들어있는 식품들, 그리고 바이오 진고, 그다음에 유스스펜 이런 것들. 화이버넷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화이버넷 있죠? 화이버넷? 화이버넷이 동물성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있는 분한테 화이버넷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같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너무 됩니다. 괜찮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많이 먹고 넘치게 먹으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 그렇게 막 여유롭지 않고 또 그렇게 중복해서 먹을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빼독을 할 때 음
빼독을 할 때는 뭐 다른 식품들도 다 좋지만 뭐 칼슘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특정 그런 솔루션 제품들 한두 가지만 추가해서 이렇게 먹게 한다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선생님들이 파마넥스 컨설팅을 하실 때 되게 적은 금액으로 오래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많이 컨설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싼 제품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빼독이 나가는 것보다 유스스펜 ARO를 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물론 빼독은 좋지만 유스스펜 ARO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GV 안정화에 진짜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유스스펜이 좀 부담된다고 하면 그 밑에 솔루션 제품들. 제가 지난번 언제지? 트레이닝 할 때 가성비, 가심비, ARO, 파마넥스 제품들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이 MBA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기 거예요, 아마.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간 손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간에 관련된 제품 파마넥스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그럼요. 콜레스테롤 먹으면 간 손상이 왜 간다고요? 콜레스테롤을 누가 만들어? 간. 간, 간이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게 콜레스테롤 약이라니까. 그래서 간 손상이 오는 거예요. 고지혈증에는 어떤 파마넥스? 오메가3. 오메가3. 네. 그리고 화이번을.